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중국에 가서 천하를 할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여러 문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일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이 15, 16세기가 되면 교육의 중심지고 전 세계 은생산량의 30%를 일본이 차지하는 시기가 많아요. 이미 16세기에 일본은 로마 교황청이랑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유럽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우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럼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한테 요구했던 게 어떤 거였어요? 강요한 내용. 그건 정명가도죠, 공식적으로. 네. 우리가 명나라를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명가도에서 진짜 길을 빌린다는 의미가 뭐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보급과 하나는 징병. 일본군이 죽어나가는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겨울입니다. 네, 겨울에 동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군사를 갖다 동원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면서 정작 조선은 바로 쇠락의 시기죠. 인종과 명종의 시기를 지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쇠락한 상황에서 왕권은 흔들리고 자손이 없는, 세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명을 했고, 그러니까 선조는 반개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그리고 선조의 삶 전체가 뭐냐면 중국 명나라로부터 정통 왕이라고 인정받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정통성이 흔들리는 와중에 벌써 삼남 지역에서는 이순신이라는 명장이 모두에게 추앙을 받고. 흔히 말하는 인기가 더 많은. 그렇죠. 그걸 질투하고. 네. 네. 근데 사실은 명나라나 조선이나 어떻게 보면 세워진 지 200년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때가 만력제라고 그러는, 만력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 술, 뭐 여자, 돈 밝혔던, 이렇게 아주 우리로 치면 아주 형편없었던 왕으로 평가받는 시대예요. 그런 국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한중일에서 오히려 다이나믹하고 좀 더 힘을 가졌던 건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당시 조선의 외교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강화교섭이잖아요.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가 큰 승리를 거두지만 서울 근교인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일본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농성을 하고 있고 명나라는 더 이상의 진군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휴전 회담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당사자가 당연히 명과 외로 귀가를 되게 되는 거죠. 명과 일본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사실상 못 해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더 슬픈 거는 명은 삼남 지방을, 전라, 경상, 충청을 일본에게 통치권을 양도하려는 그 서로 협상까지 있었는데,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으면서 싹 퇴각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의 그 분단된 국가는 아마 조선시대 때서부터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되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뻔도 했던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그렇네. 그러네.